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검사 탄핵에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해서 국회가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태양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허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를 요약을 해본다면 지난 몇 년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우선 그 대표 연설 수준이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거 지금 들으니까 네. 독도를 내준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로 진주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바로 전날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연설의 수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느 집단이 쓰는 말들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생각을 보면 이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계신 수사, 그다음에 이제 선고가 임박한 재판, 이게 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첫째 탄핵, 그다음에 이제 계엄령, 그다음에 이제 입법 폭주해가지고 거부권을 막 유도하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일관된 패턴은 지금의 이 질서가 깨졌으면 좋겠다, 파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그 근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엄령을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뭔가 이제 그런 심리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뭔가 이게 깨져야지 활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왜 가지 않으셨느냐. 87년 이후 처음이다. 저는 그 비판에는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원인은 생각을 해야죠. 원인을 생각하고 결과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국회 개원식 첫 참석해서 연설할 때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아예 연설을 보이콧. 그 헌정사상 처음이었어요. 건국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 화면 보면 지금도 제가 약간 그 얼굴이 좀 화끈거릴 정도로 이렇게 앉아서 딴청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 하나하나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악수 거부하고 아예 어떤 분들은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들도 야당 쪽에서 저런 거센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갔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보이콧은 처음이었고요.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재작년에. 그다음에 그 비판에는 저희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도 다 보여주는 것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건 다 빼놓고서 결과만 왜 안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공정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탄핵이다, 특검이다, 최근에는 이제 계엄까지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차원에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공감하십니까? 네, 100% 공감하고요. 본인들은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 집단의 저변에, 의식의 저변 속에는 이거 큰일인데 점점점 위기감이 생기고 이 재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다음 대선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이 발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본다면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특히 야당 쪽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특검, 탄핵, 계엄까지
이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을 위한 전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저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무슨 이런 특검이라든지 이건 셋 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들, 네. 비상적 권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어떤 지금 현재 이런 안정된 상태를 벗어나서 비상적 상황을 어떤 마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걸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에 그것도 그냥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석에 육박할 정도로 어떤 이 거대 야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지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보기에도 뭐 계엄이라든지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의혹 수준의 얘기들을 실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민주당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많은 어떤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욕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협치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저는 협치를 망치는 사람은 양쪽 다 문제는 있습니다 봅니다만은 이 협치를 그래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난 뭐 양당의 대표회담도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협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 대다수가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대통령실의 눈치라든지 대통령실의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협치를 맡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이 어떤 의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와 의회가 가져갈 수 있는 서로의 시너지를 엮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자유롭게 어떤 그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어떤 그 국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뭔가 좀 그 의회와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부와의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 변호사님, 그 여야의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을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말씀인데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 양쪽 다 잘못이 있고 양쪽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용산에 대해서 둘 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살인자 발언 나오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한 이런 상황들이 왔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를 하고 이랬으면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하지만 저도 대통령께서 개원식에는 가셨어야지 오히려 민주당의 잘못이 더 드러나고 머쓱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양쪽 다 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상황에서 이거를 푸는 거에 대해서 먼저 손 뻗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실에서 하셨으면 저희들도 더 응원해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협치를 위해서 양쪽에서 다가가야 한다면 대통령실 쪽에서 먼저 좀 첫 발을 뗐으면 좋겠다. 두 분의 말씀이 공통점이었습니다.